자, 지난 2월 5일 저희가 이 아파트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일어난 분쟁과 관련해서 이 옥상 소유권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방송에서 저희가 뭐 약간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을 방송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바로 잡고자 이 내용을 다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서 피해를 본 그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좀 사과 말씀 먼저 올리고요. 자, 일단 이 기자, 지난 방송에서, 자, 그런데 일단 이게 아파트 옥상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게 뭐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잘못 알려드린 그 내용부터 좀 바로 잡고 가보죠. 네, 일단 먼저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자생단체 회장 같은 텃밭을 일군 그 자생단체 회장 같은 경우에 다른 동에 산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동에 살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송이 이제 양측에서 여러 소송을 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청구했다고도 저희가 이제 자생단체 회장이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반론에 따르면은 입주자 대표가 이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이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후 이제 판결 내용 하나씩 짚어보면서 저희 반론 내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까지 가게 된 그 정황들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이분이 이 옥상에 텃밭을 가꾸게 된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2015년으로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옥상 텃밭 모임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31명이 모였고요. 그 31명이 모였는데 마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옥상 텃밭 자생단체를 모집하기로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에 따라서 신청서를 냈고 그 다음엔 강남구청에 이 텃밭을 가꾸겠다 그러면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자생단체의 회장이 직접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의 공모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모전, 강남구청 공모전에서 텃밭 가꾸는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탈락이 됐다. 그것과 이 텃밭 사업 자체가 어떤 뭐 연관이 확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연관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공모전이 있기 전에 자생단체가 만들어졌고 아파트 자생구역에서 만들어져서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옥상에서 텃밭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마치 또 강남구에서 공모사업도 하니까 뭐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이니까 응모를 했지만 거기서 탈락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텃밭 가꾸기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계속해서 나무 심기라든가 텃밭 가꾸기는 계속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텃밭을 계속 가꾸고 있다가 강남구청에서 그런 사업 공모가 있어서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는데 네. 어차피 계속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셨던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꾸준히 그냥 원래 이 옥상 텃밭 자생단체를 꾸려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 입주자 대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돌연 옥상 폐쇄를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던 거죠? 일단 이 입주자 대표 측의 이제 주장 그리고 재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을 조금씩 살펴보면은 일단 2015년에 옥상 출입 누수, 공용 부분 사용 등 텃밭 관련 문제를 이제 일부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관리소장이 2017년에 옥상 하자보수 공사 도난, 청소년 비행 등의 이유로 옥상문을 폐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옥상 경작금지 안내문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상 잔디를 원상 복구하고 농작물이나 개인용품이 있으면 철거하라 이런 취지로 내용 증명을 이 원고 그러니까 이 자생단체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옥상 출입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했고 관리소장도 이런 내용을 공고하면서 개인 텃밭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이 따랐지만 이 원고죠 자생단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못하게 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응하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판결문에 나온 입주자 대표의 주장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생단체 회장, 그러니까 텃밭을 가꿨던 분의 주장은 전혀 다른 거죠. 네, 이 소송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한 분이죠. 자생단체 회장인데 이분이 이 해당 동에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위층에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텃밭 옥상이 있는 바로 밑에 층.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거 누수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옥상 하자 같은 경우에는 설계상 하자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상 텃밭과 방수 자체는 무관하고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면은 이거는 텃밭 때문이 아니라 설계를 할 때 그 시공 이런 부분이 하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맨 꼭대기층에 사는데 또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데 누수 같은 건 없었다. 피해를 내가 입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해한다. 라는 이유로 옥상 폐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옥상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작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런 공고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거기에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부 원상 회복 비용을 내도록 고지서를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게시판에 이제 내용을 게시하고 또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옥상 폐쇄를 결정한다. 이게 일단 뭐 딱 그냥 그 말만 들어서는 뭐 그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따져져야 되냐면 이분이 사는 동이 있잖아요. 예, 예. 아파트가 여러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아파트의 대표이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분은 자신이 사는 동의 옥상에 이 텃밭을 가꿨던 거예요. 그럼 이 자신이 사는 옥상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가 전체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별 동의 옥상들에 대해서도 폐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저희가 전달해드리면서 1, 2심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하고 좀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1심 판결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1심과 취지를 같이 하고 2심은 좀 다른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안내가 된 것으로 됐었고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 예.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게 옥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용 공간인 건 맞는데 전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사는 그런 그 전용 부분이 공용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동에 사는 분들만 쓸 수 있는 공용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각동 옥상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용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게 1심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동 주민들만 쓰는 그러네요. 공용 부분이니까 전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한나라 저래라 대추나라 할 게 아니다. 할 게 아니다라는 게 1심 판결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항소를 했어요. 입주자 대표. 난 저 판결 못 받아들이겠다. 맞습니다. 이 법원 결론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주장이 완전 아니라는 건데 항소심 판결은 1심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린 그 변호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일부 공용 부분이 명백하다고 했었는데 1심은 이걸 뒤집은 거죠. 이 자체가 그러네요. 전체 공용 부분, 그 동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입주민이 자신의 그러니까 비율 101동 옥상을 104동 주민도 왜 못 쓰냐? 네네네. 그러니까 좀 1심과는 좀 다른 건데 이 전체적으로 이게 비율이 있는데 그거에 나눠서 하는 거지 단지 거기 사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1심과는 조금 다른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지금 우리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라면 뭐 어느 동에 살든 내가 104동에 사는데 101동 옥상 내가 가서 막 해도 뭐 무리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항소심 판결의 취지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게 물론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라면 아니 1동 사는 어린이랑 3동 사는 어린이가 만나서 노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같이 노는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그 동에 사는 분들의 거주의 안정이랑 도 필요하고 그 동 분들만 또 출입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출입하기가 용이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아파트마다 좀 구조는 다를 수가 있지만 혼란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 결국 대법원도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인정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비슷한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해당 동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판결을 했던 건데요. 일단 해당 동 입주민과 달리 다른 동 입주민들은 이런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야 옥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사는 주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옥상, 이 해당 동의 옥상 같은 거는 입주민만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전체 주민,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주민의 지분 비율대로 봐야 된다. 이런 건 틀렸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 파기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판하라고 이제 사건을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감나라 1심 얘기랑 뭐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던 겁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약간 조건을 바꿔보죠. 만약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해당 동 101동에 사는 7층에 거주하는 분이 이 꼭대기층에 사는 분이 텃밭을 가꾸는 거에 대해서 당신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같은 동이니까 그건 또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이제 참조할 만한 판례가 2020년도 지난해 5월에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그 판례 취지대로 앞으로 판사들이 판단을 하라라는 그런 판결인데 지금 그 동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게 옥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주민들이 자기 지분권에 대해서 공용으로 쓰는 건데 예. 만약에 주민 한 사람이 이거 나는 이거 동의 못하니까 철거하라고 해버리면 그건 또 거기를 쓰고 있는 분의 이용권을 박탈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방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거기를 인도하거나 철거하거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난해 5월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법원 판결이 약간은 좀 그래도 더 뭐 좀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단 이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좀 찾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동은 각 동별로 별도로 출입할 수 있고 비밀번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의 옥상은 해당 동 주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아파트 옥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거 판결을 보다가 좀 약간 놀란 게 이거를 이게 대형 그 법무법인을 상대로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서 법정 다툼을 해서 4년 동안 해서 싸워서 이기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개인이 만들어냈다는 점도 의미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렇게 지난 앞서 방송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좀 취재를 못해서 해당 당사자 분과 또 저희 가족 여러분들께 약간 혼란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